파이팅 패스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이죠. 최고의 코너 정치권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복심 서정욱 변호사, 강적 파고섭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복심 서정욱 변호사. 제가 누구의 강적이라는 얘기죠? 모두의 서정욱 변호사의 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강적이 되시겠어요? 두 분 또 우정을 나눈 사이 아니십니까? 예. 오늘 뭐 시작부터는 후끈한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약약약, 강약, 중강약, 그것도 아니고 강강약약이랍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정말 저는 최악의 슬로건이라 봐요. 그래요, 왜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억강 부약. 요거는 이제 그 공자님이 그 편찬한 얘기라는 책에 대동세상할 때 나오거든요.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부양하는 예. 이게 억강 부약.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예. 그런데 뜻이 비슷해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네. 이게 강자한테 강하게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약자를 좀 따뜻하게 돌보자 이 뜻이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 일단 강과 약으로 이게 그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거 있죠. 이런 게 진보 좌파의 예. 좌파는 이게 노동 계급하고 이제 자본가 계급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 중에 강자하고 약자만 있으면 앵커님은 강입니까 약입니까?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강입니까 그러니까 약입니까? 지금 그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강과 약으로 이게 이분법 나눠서 강자한테 강하게 하고 약자하게 이거는 좌파의 슬로건이지 아주 최악의 슬로건 이거 얼마 못 갈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얼마 못 간다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좌파입니다만 그게 좌파의 슬로건이라는 거는 뭐 듣다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그 우리 정치가 예. 목소리가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강하거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 대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현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동안의 이미지는 강약 약강이었어요. 강약 약강. 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했던 게 보수 정당의 이미지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 민심을 잃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 내몰린 원인이 아닌가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거를 내걸고 국민들의 표로 더 집권을 했는데 네. 불공정과 물상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것도 이제 강약 약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예. 그걸 바로잡겠다라는 게 일반론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론일 뿐이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 됐는데 손에 쥔 게 없어요. 본인이 예.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최혜병 예. 그 제3자 추천 특검도 흐지부지 돼 버렸고 지금 대통령하고 이러저러하게 긴장 갈등 빚으면서 특별감찰관을 내걸고 있지만 네. 이것도 이제 당내 갈등에 휩싸여 있어서 그렇죠. 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굉장한 지금 이제 시험대에 선 거죠. 취임 100일 동안에 요란했는데 네. 손에 얻은 건 없고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제 겉으로 나타난 지표는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비전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해야 싶습니다. 된다. 아직까지 눈에 띈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데요. 네. 눈에 안 보이는 성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성과도 없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성과도 없고. 성과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입니까? 그게 둘 다 없는데 네. 제 말은 이게 오히려 갈등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좀 책임지고 총선 패배 네. 물러났으면 좀 성찰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보궐선거는 늦게 놓아야 되잖아. 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그게 홍준표 시장한테 저는 완전히 홍준표 시장이 계속 폐쇄자 배신자면서 공개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게 빨리 놓은 거예요. 등판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전략이 적중한 끝에 빨리 등판시켜서 제가 한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제 말은 먼저 급하게 패배하고 책임지고 나가자마자 다시 등판하니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만 커지고 네. 뭔가 이게 보수 분열만 커지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참 이게 저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지금 와서 또 제가 또 사퇴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사퇴를 주장한 건 아닌데 복심. 지금이라도요. 네. 지금이라도 이게 너무 차별화 쪽으로 강하게 충돌로 가면 안 되고 지금은 좀 협조해서 대통령실하고 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뭐 대선 국면에 가서 네. 그때 가서 차별해도 안 듣잖아요. 예.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래요. 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도 지난 7월에 허은하 의원, 하은하 개혁신당 대표 시절에 지금도 대표죠.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뭐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오늘 허은하 대표가 아침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오는 길에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시부상 당했을 때 위로 전화 겸 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허은하 대표가 분명히 얘기한 건 이제 한동훈 지금 현 대표 당시 후보였죠. 전당대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 그때 돌이켜보면 한참 뭐 익심 논란이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이나 김 여사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나치게 이제 차별화를 한다 이렇게 봤을 수 있어요. 네. 그 이외에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허은하 대표가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상의 그 조문 위로 전함 하다 보면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알맹이가 있는 뼈가 있는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위로 전화 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한테. 그럼 간단히 위로의 뜻만 전하고 끊어야지. 거기다 대고 뭐 한동훈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전화 문자로 얼마나 구설이 많았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씨라는 분하고 통화 문자 이런 걸로 구설에 올랐고 또 명태균 씨하고 지금 뭐 이런저런 그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7월이면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때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게 야당 대표한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하면 그게 세상에 어떻게 알려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조심성이 없고 너무 부주의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세간의 시선이나 여론이나 그런 비판을 개의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볼까.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봐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공인된 도리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참 물론 그냥 에피소드였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는구나. 오죽하면 그래서 전화기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7월 13일 날 예. 허은하 의원의 그 시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고장이 온 거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도 돌아가셨잖아. 예. 그때도 왔으니까 이제 답례로 조화를 보내준 거예요. 조화를. 네.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의원이 다시 조화를 잘 받았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가지고요. 그때 통화를 잠깐 했는데 뭐냐면 이제 나도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위로차 전화했고요. 네. 이게 신세한탄을 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상중이기 때문에 네. 길게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허은하 의원이 자동 녹음 있다 해도 다 틀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장성철 하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뭐랍니까? 야 어디서 들었냐? 예. 했더니 허은하 의원한테 들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요. 허은하 의원이 아니래.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잘 아는 또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아마 직원이 기자한테 했을 거고 기자한테 장성철이 들었으면 이중으로 이게 전해들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알고 전문 증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확도가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실 직원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엿듣는 것도 아니고 신세 한탄을 했는지 시간 한두 번씩 뺏어가 야 너 몇 초 통화해서 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이게 과장을 그다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중에 무슨 한 시간 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까? 허은하 의원이 지금 이제 공개는 안 하겠지만 허은하 의원이 다 자동 녹음 틀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허 대표는요. 김 여사가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때 죄송하지만 어렵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집을 찾아가서라도 직접 얘기해 보시라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이렇게 긴 시간도 상중에 그다음에 무슨 신세한탄을 막 계속하고 했겠습니까? 거짓말이다. 뭐 약간의 뭐 좀 시간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통화된 김에 네. 정치 현안도 그때가 한 10일 전쯤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게 통화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과장을 거듭하고 전해들은 네. 이게 허은하 의원이 직접 공개하면 통화 녹음을 정확하게 우리 알잖아요. 예. 그런데 허은하 의원이 공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정말 장성철 이분은 이제 그 전해들은 이야기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야당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이 대통령실 참모입을 통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거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이 문제군요. 대통령실은 그 문제랍니다. 안 알려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알려지고 그 대통령실 있어요. 직원이 그리고 문제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한남동이나 예. 용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정권이. 그런데다가 우리 지금 서정욱 변호사 뭘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도 지침이 있어요? 무슨 한남동에서 나온 요 사안을 이렇게 방어하라 이런 게 내용을 있어요? 항상 저는 정확하게 시간에는 모든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보도 지침이 있는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서정욱 변호사님 뭐 보셨는데 보도지침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읽길래. 아 제가 이제 취재하면 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그거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허은하 의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은 공개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저 대통령 이것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취재했더니. 대통령의 말에 1.1핵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이 뭐냐. 예. 여야가 합의해서 3명을 추천해 주라. 예. 그럼 임명할게. 요거 답니다. 아. 거기에 뭐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시켜라 마라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대통령 뜻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3명 추천해 주면 돼요. 예. 근데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아. 아, 민주당. 왜냐하면 이게 3명 추천 중에 우리가 다 할게 3명 놀부심보로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하나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분 국민의힘이 추천한 분 임명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는 민주당이 또 이거 임명되면 특검의 여론 좀 희석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안 받을까 싶어 걱정인데 예. 괜히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우리 국민의끼리 다툴 일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야당하고 협의해서 3명을 빨리 선정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으면 이 특감을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부당결부에 뭐든지 결부 좀 시키지 말라고. 특검하고 특감도 결부할 필요 없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도 결부할 필요 없고 네. 조건 없이 여야 합의해서 3명을 추천해 주면 예. 대통령이 받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결부하는 문제는 예. 대통령은 직접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지 몰라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그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게 당론이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하는 게. 그게 왜 당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와 관계없이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특별감사 추천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당내 이른바 친윤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물론 이거를 공개 의청 표결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죠. 그건 뭐 갈라서자는 얘기랑 비슷하니까 서로 네. 리스크가 커서. 근데 설사 특감을 야당과 협의해서 추천하자고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네. 강제수사권도 없는 일종의 이제 예방적 감찰 제도예요. 예. 대통령 부인이나 사촌의 혈족이나 수석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거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시적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네. 지난 일을 감찰할 수가 없어요. 검찰도 이 수사를 못하고 기소 안 한 사건을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고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고 발바닥 긁을 수 있어요? 아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 안 받죠. 안 받아요? 이거 뭐하러 받습니까? 네. 실효성도 없는 제도.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결국엔 수사가 아니고서는 진상규명도 의혹해서도 안 되는 건데 네.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 만들어 놓고서 이제 특검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느 야당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아니고서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없애는 것이 예산 낭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 문제였어요. 논리적으로. 네. 그 공수처가 있으니 특별감찰관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 특별감찰관은 다른 거예요. 감찰기구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도 이걸 갖다가 뭐 위야무야 차일피일 하면서 그냥 뭉갰어요. 예산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당신들도 안 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이걸 하라 그러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이거 강조 안 해요. 자기들도 안 해서 그런지. 특검하자고만 얘기하지. 그러군요. 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 총리, 장관, 뭐 행정관 어떻게 쇄신이 될까요? 이것도 이게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예, 하시죠. 제가 혹시 이제 그 대통령 부인부터 바꾸라 했더니 제목만 보고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가 비유컨대 이건희 삼성회장이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할 때 맞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좀 그걸 제가 좀 재밌게 비틀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부터 바꿔야 된다. 마누라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 처음부터 딱 보고 뭐 이혼해라는 거야 뭐야 뭐 김건희 여사 뭐 이게 아니고 예. 지금 갤럽이나 보면 이게 부정 여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와 있으니 요걸 좀 김건희 여사 행보부터 이게 전략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했잖아요. 어떤 겁니까? 대외 행보를 중단할 수는 없는데 예. 좀 전략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도 비공개로 영부인들끼리 했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외 행보를 좀 전략적으로 자제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마포대교도 저는 뭐 필요하다 보는데 너무 약간 이게 위압적인 이런 자세보다는 이게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몰래 네. 숨어서 이런 이제 영부인 모습 우리 소외된 곳 몰래 봉사하는 그다음에 뭐 명태균인지 누군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믿을 사람 없잖아요. 네. 조금 이게 개인 통화나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김건희 여사부터 좀 이게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아. 이랬더니 정말 그냥 부인부터 바꾸랬더니 뭐 부인하고 이혼을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부인 바꾸라고 하시니까 진짜 바꾸라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게 바꾸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영부인이 이제 이미지를 국민 앞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 뭐 결별의 의미가 아니었다. 지금 너무 김건희 여사 억울하게 악마처럼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전략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유튜브를 본 많은 그 평론가들이 야 서정욱 정신 차렸다 뭐 이런 평론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이 서 변호사가 민법상의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이 그 되게 뭐 그런 줄 알고 무사히를 들어봤더니 내용은 네.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 정도는 그러니까 약간 감추기 하자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감추기. 네. 근데 그거 했었어요. 명품백 논란이 되니까 몇 개월 동안 총선 앞두고서 아, 예. 잠적했다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해가지고 마포대교 가고 뭐 한 거잖아요. 총선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락달락 하는 겁니다. 약간 여론이 안 좋으면 숨겼다가 또 여론이 조금 이제 멀어지면 다시 등장했다가. 네. 근데 이게 근본적 해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김건희 이른바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는 무슨 활동 중단 부속실 특별감찰관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걸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다. 사법 리스크다 사법 리스크. 예. 결국엔 수사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 특검을 하는 건 당연한 논리적 비결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그 결백을 수사를 받아서 증명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수직 상승하지 않겠어요? 왜 안 합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한 불러 전 의원님이만 아니 결백하면 수사받으려면 그 본인도 결백하면 수사받을래요? 아니, 전 받을게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백한 사람을 왜 수사받아가 결백을 입증해라 합니까?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지. 결백하니까 받으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논리가. 도이치모터스고 명품백이고 혐의가 없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누가 봐도 뻔한 거를 그걸 무혐의 처리하는 이 대한민국 검찰 그 검찰을 죽었다는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금 혐의가 없으니까 수사 받아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1심 판결 앞두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수원지법에서도 불렀는데 3번이나 응하지 않고 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말씀 그대로라면 의원님 말씀 그대로라면 왜 조사를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법치를 파괴하는 거죠. 검찰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소환도 불응하고 서면 조사도 안 내요. 예. 이때 검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포영장의 원칙인데 네. 또 체포영장하면 국회에서 또 방탄 부결할 거 아니에요. 예.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소 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사상 초유로 부부 동시 재판 네. 이 김혜경 씨하고 아마 공범으로 기소할 거고요. 네. 아. 근데 문제는 지금도 4개 재판에 주 3회까지 재판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과연 주 4회 재판이나 어떻게 될지 수원에서 아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재판이 세계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선다. 이것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법정 얘기하셨는데 조금 추가 좀 드릴게요. 예.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죄 릴레이 SNS에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 해서 포함해서 좀 얘기 들어볼게요. 뭐 그 SNS에 올릴 수는 있는데 예. 그런다고 그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유죄로 나온다. 사법부가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행위에 예. 흔들려서 재판 결과를 바꾼다면 그거는 이제 사법부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왜 수사 안 받냐 이 네.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아마 검찰이 찾아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조사받으면 조사받았게 응했겠죠. 그런 게 아니어서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갔다. 뭐 핑계야 뭐 많죠. 국회 때문에 바쁘고 재판 일정도 바쁘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소하겠죠. 그 기소하리라는 걸 예상하고 그냥 응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어쨌든 이 사법적인 그런 판단이나 네. 혹은 뭐 검찰의 수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특권은 없어야 네. 되는데 지금 대통령 부부가 보이는 특히 이 대통령 부인이 보이는 이 특권은 사실 우리 헌법의 법의 평등이라는 걸 무색해하는 그런 특권을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요? 아니 이재명 대표 기소돼 가지고 재판 받잖아요. 게다가 수사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 뭘로 기소하죠?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민주당에서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찰 수뇌부 그리고 나머지 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해서 나머지 수사 검사들은 또 탄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심우정 총장은 이제 그 지휘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다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됐었어요. 네. 이걸 탄핵한다면 이게 엄청난 메가톤과 역풍이 불 거예요. 본인들도 이게 무서우니까 꼬리 내린 거죠. 민주당도. 탄핵하면 이게 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심우정 총장이 아무 잘못도 없고 지휘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네. 최재훈 반부패 2부장하고 예. 이것도 말해. 이걸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에서 핸드폰이나 집을. 예. 근데 보세요. 누가 직무유기했어요? 이성윤, 이정수, 네. 송경호 아무도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면 그 민주당 정권 때 왜 압수수색 왜 안 했어요? 15년 된 주가 조작 사건에 핸드폰이 지금 이 15년 된 핸드폰 남아나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뭘 압수수색합니까? 그다음에 집을 네. 15년 주가 조작 사건에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 있나요? 이창수 검사장은 증거에 따라서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정당의 결론을 내린 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 직무유기는 이성윤, 이정수, 송경호 이쪽인데 엉뚱한 사람을 지금 이게 탄핵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서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정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데 예. 앞에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론이 저렇게 났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인 거고 그렇군요. 아마 검찰총장 탄핵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는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이 네. 이렇게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릴 도이치를 거다. 보고 못해요. 보고도 받지 말라고 지휘권 내려 있어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봐요. 파우치만 했어요. 파우치만. 보고는 했을 거라고 보고 때문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검찰에 대한 탄핵의 의미로 총장 탄핵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 그건 빼고 그러나 어쨌든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은 탄핵하겠다. 그거는 뭐 저는 뭐 정당하다고 논리적으로 보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하다고 보세요. 이 탄핵이. 할 수 있죠. 할 수 저 있죠. 정도의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 카드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검사가 증거에 따라서 이게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하잖아요. 그다음에 재항고하든지 재정신청하든지 불복 절차가 있는데 그 판사도 유무죄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고 검사도 무혐의 기소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면 아니, 그런 누가 의미가 검사합니까? 아니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무색해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를 눈을 감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검찰도 알고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가 단지 이 그냥 뭐라 그러니까 방조 혐의 이상의 그런 어떤 공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다 보도를 했는데 그런 증거를 다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외면한 거니까 그건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무색해하는 거죠. 그렇게 명명백백하고 증거 많으면 왜 이성윤이나 이정수가 왜 안 했겠느냐고.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애매하다고는 인정해. 애매하다. 애매할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인데 그렇게 명백하고 증거 많으면 이성윤 검사들이 바로 그때 기소했겠죠. 네. 손모 씨도 유무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애매한 사건이에요. 애매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판사들이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사들은 의심이 되면 기소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네, 역시 강적 의원님이시고요. 역시 복심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조국 혁신당이 탄핵 소추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 듣고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야권 전체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인 것 같고 네.
조국혁신당은 이제 선명성을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신들이 여론을 좀 끌고 가보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거리를 좀 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추진 동력을 엮기 위한 장외 여론전 의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집회가 커질지 어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뭐 이게 구속 앞두고 마지막 그냥 저는 뭐 탄핵이고 구속 앞두고 이걸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은 완전히 끝났다. 아 그래요. 칼로 승부죠. 탄핵이 돼서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비하인드가 아니라 정치 펀치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 소조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